안녕하세요. 천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주식 일탈 강사들에게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상한가 스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황윤기입니다. 네, 여러분 수요일장 보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이 미증시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는데요. 과열된 분위기도 좀 누적돼 가고 있고 이번 주에 PC 물가지표 발표도 앞두고 있어서 어느 정도 쉬어가는 흐름세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시장 2,750선 선방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많이 떨어지면서 비교적 낙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자, 우리 어제 어떤 종목을 좀 담아봐야 좋을까요? 저희 상한가 스쿨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새롭게 잘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분과 한번 함께 해볼게요. 적풍 유경훈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머리를 예쁘게 새로 하셨나요, 혹시? 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또 여러분들께 오늘 새로운 강의를 준비했기 때문에 또 머리스타일 좀 바꾸고 나왔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알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양시장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잖아요. 어느 정도 주춤했던 모양새였는데 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어제 미국장의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어요. 어제 미국장에서는 특별한 큰 호재 없이 전반적으로 밀리는 모습, 특히 기술주들이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주 영향을 많이 받죠. 아무래도 삼성 하이닉스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근데 물론 오늘 삼성 하이닉스는 괜찮았는데 그 이외의 것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좀 빠졌다는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을 준 것 같고요. 어제 미국에서 이제 뭐 볼티모어 쪽에서 뭐 다리가 이제 무너지게 되면서 좀 재난 상황이 있었는데 항상 우리나라 보면은 뭐 꼭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의 재난 이런 것들도 다 영향을 좀 받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투자 심리가 많이 좀 얼어붙은 날이 아니었나 그랬는데 의외로 오늘 장 끝나고 수급을 보니까 기관 외국인들은 좀 매수를 많이 했고 개인들만 오늘 매도한 날이라서 너무 그렇게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에서 그나마 괜찮았던 섹터는 이제 반도체 쪽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주가 살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지금 삼성전자가 8만 원을 앞두고 지금 거의 일주일째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79,000원에서 이 정말 100원, 몇백 원만 올라가면은 8만 원대 안착인데요. 어제도 종가 기준으로 가지 못했고 오늘도 장중에 8만 원을 건드리기만 하고 돌파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삼성전자가 8만 원 넘어가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삼성전자가 8만 전자를 넘어서 9만 전자, 10만 전자를 가는 거를 원하시지만은 제일 매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게 개인이에요. 개인 투자자분들. 그래서 좀 많이 힘겨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도 뭐 어제, 그제 계속해서 대통령이 직접 해서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어떤 투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보조금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줬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시세를 이어가는 게 아닌가 싶고요. 미국에 있는 기술주들이 하락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술주들이 무너지는 거는 좀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그쪽에 있는 주가들은 뭐 다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인데 반해서 아직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 아니다. 라는 거라서 아직 저는 반도체는 좀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CXL 반도체 또 뭐 HBM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시장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도 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 관련주는 아직 끝나진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요즘 이제 보면 일부 고가주들에 있어서 좀 차익 실현들이 좀 많이 나와서 그것 때문에 좀 폭락들이 좀 종종 나오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도 장중에 거의 한 15% 정도 급락이 좀 나왔다가 이제 빠르게 수습을 좀 하게 되면서 대표가 나는 이제 남은 주식들 팔지 않을 것이다. 이미 뭐 회사를 나간 사람이 매도한 거기 때문에 나는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발언을 하게 되면서 또 수습을 해줬지만은 오늘 상당한 거래량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주식을 거래하시든 간에 좀 많이 오른 주식들을 거래할 때는 좀 조심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종목, 화천기계 역시 마찬가지죠. 이 종목도 최근에 주가가 여기 얼마입니까? 3,000원대에서 9,000원대까지 올라가니까 대주주가 지분을 그냥 대량으로 팔아버리게 되면서 오늘 장중에 우리가 하한가 근처까지 내려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이 공통점은 뭐냐면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만 좀 조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시장에서 그나마 괜찮았던 거는 이제 반도체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잠시 후에 공개해드릴
히든 종목 역시도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가져왔으니까 끝까지 잘 시청하셔서 좋은 수익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대로 오늘 시장 반도체 중심으로 잘 흘러갔고요. 자, 이제 이미 오른 종목들 혹은 대장주들 말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 그리고 앞으로 오를 종목이 어디인지 샅샅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종목들 이야기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오늘 시장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셨던 오늘 궁금해하셨던 종목들 말씀 주실지 궁금합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첫 번째로 말씀 주시고 싶은 종목 어디일까요? 네, 첫 번째는 반도체주 중에서 예스티라는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네. 이 종목은 이제 우리 노란톡방 계시는 분들께는 제가 이미 월 초쯤, 한 2월 말, 3월 초, 그때쯤에 한 두어 번 거래를 한번 했었던 종목이에요. 그 당시 이제 평단가가 뭐 2만 원대 초반이었었는데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이제 갑자기 많이 올랐어요. 오후장에 정말 아무런 재료도 없는 조용한 시장에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와서 근데 슈팅이 나와서 27%가량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아쉽게 3만 원은 가지는 못했고 29,900원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은 삼성 하이닉스가 어쨌든 제일 수혜주는 맞아요. 그렇지만 무거운 주식들이 더 올라가지 못하니까 예스티는 비교적 가벼운 주식이에요. 시가총액 4천억 정도 되니까요. 이런 종목들 쪽으로 해서 이제 후발주들이 좀 형성이 되더라고요. 먼저 가지 못했던 종목들, 좀 덜 올라간 종목들. 그래서 예스티가 이제 그 종목들 중에 하나로서 오늘 좀 후발로 시세가 좀 낮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직 반도체는 끝나지 않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스티의 경우는 좀 좋은 호재들도 있었어요. 이제 요 회사가 이제 EDS 퍼니스라고 하는 그 이제 장비. HBM 반도체로 가기 전에 이제 들어가는 요 장비들인데 엔비디아의 파트너사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최근에 좀 화제가 되고 있었고 거기에서 또 이런 장비 수주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면서 특히 해외 수주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주가 상승을 좀 끌어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HBM 수혜주 요즘에 시장에서는 CXL 관련주, HBM 관련주 이 둘 중에 하나 이 두 가지가 요즘 시장에서 계속 많이 나오는데 예스티의 경우는 이제 HBM 관련주로 많이 오른 모습입니다. 실적 역시도 괜찮았어요. 제가 예전에 이 종목을 여러분께 드렸을 때도 재무 상태, 뭐 차트도 좋았지만 재무 상태도 좀 감안했을 때 좋아서 드렸던 부분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보시면은 2023년도 실적 같은 경우는 물론 적자예요. 이거를 뭐 제가 좋다고 표현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지금 적자 폭이 많이 줄어들었고 다가오는 1분기부터는 전년도보다는 실적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업이라서 지금은 비록 적자이지만은 저는 나쁘지 않은 실적들이 좀 나오고 이번에 다가오는 1분기에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반도체 쪽에 많이 포진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종목을 뭐 제가 들었을 때가 2만 원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때 사셨던 분들은 지금 수익이 많이 나셨겠지만 혹시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께는 단기 투자 관점으로는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단기 투자 관점으로는 괜찮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반도체부터 오늘 짚고 갑니다. 예스티 오늘 21.15% 상승 마감으로 상한가 근접했던 종목 중에 하나고요. HBM 수혜주라고 하니까 또 역시 눈길이 또 가네요. 재무 상태도 괜찮다라고 하시고요. 단기적으로도 괜찮다라고 하시니까 이 종목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예스티 말씀 주셨습니다. 자, 반도체 외에도 다른 섹터 이야기도 궁금하네요. 또 다른 종목 어디 말씀 주고 싶으실까요? 네, 그 다음으로는 제가 반도체 다음으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바이오거든요, 요즘에. 그렇죠. 네. 그래서 바이오 제약 섹터가 은근히 요즘 잘 가고 있는데 지수가 사실은 바이오 제약이라는 이 업종 특성상 지수가 나쁠 때 잘 가는 성향이 있기는 해요. 근데 요즘에는 보면은 지수가 뭐 올라도 올라가고 빠져도 올라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라는 굉장히 긴 이름의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이 바이오 제약주 하면은 제가 특징주로도 몇 번 여러분께 제시를 드렸고 그리고 노란톡방에서도 한번 여러분께 관심주 제시드렸었던 HLB를 좀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HLB가 지금 주가를 한번 보시면 이 종목이 어제까지는 되게 좋았는데 오늘 장중에 한 10% 정도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 제약주들도 좀 세대 교체가 되는구나 라는 느낌이에요. 아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더 이상 못 올라가고 하니까 예스티 같은 거로 후발주들이 올라갔던 것처럼 바이오 제약도 똑같아요.
HLB가 그동안 많이 올랐죠. 제가 여러분께 제시해드렸을 때가 얼마였습니까? 이때였습니다. 바로 9만 원대 후반, 10만 원 초반이었었는데 그 종목이 이제 거의 13만 원 근처까지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한 30%가량 상승이 좀 나왔고 이제는 고점에서 좀 쏟아지는 모습이 오늘 나왔고 오늘 막판까지 하락이 좀 나온 상태라서 HLB 전 여기서 더 끝날 여기서 이제 완전히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끝날 거라는 말씀은 드리지는 못하겠어요. 이제 힘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조심해야 되는 영역이라서 애매한 상황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차라리 바닥에 있는 종목이 어떤가. 그래서 오늘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는 이제 많이 올랐는데요. 사실 이 종목도 우리 또 그 노란톡방 계신 분들께는 진작에 좀 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종목이 이제 미국에 있는 대학 쪽에서 대학 두 곳과 면역 강화 공동 연구 소식이 들려오면서 상승이 좀 나왔고 지금 바이오 제약주들이 계속 잘 가는 이유가 다가오는 일정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4월 달에 지금 미국에 아마케 하나 있죠. 그리고 5월 달에 또 임상 종양학회 있죠. 6월 달에 이제 바이오 USA 컨퍼런스 좀 큰 행사가 또 연달에 있다 보니까 바이오 제약주들은 이제 그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도 거기에 참가한다는 소식은 아직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작년에는 참가를 한번 했었지만 올해는 아직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는데 바닥에 있다는 거 그리고 바이오 제약주라는 거 두 가지만으로도 꽤 좋은 상승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노란톡방에서 제시드렸을 때가 이때 3월달 초반이었었는데 그때가 이제 3,400원, 500원 본 고점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요쯤에서 이제 보셨던 분들은 그동안 수익 구간, 마이너스 구간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오늘 갑자기 급등이 나와가지고 잘 팔 수 있는 구간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정리 보유하신 분들은 정리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바이오 제약주들 이 종목 이외에도 바닥 구간에 있는 바이오 제약은 전 계속해서 여러분께 좀 관심 가져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저점에 좀 있는 종목 중에서는 인벤티지랩 같은 것도 좀 많이 빠져 있지만 저는 좀 괜찮은 종목 중 하나로 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바이오 섹터가 약간 부진했는데요. 오늘 두 번째로 말씀 주신 이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는 23.72% 오르면서 장 마쳤습니다. 오늘 확실히 호재가 좀 있었던 종목이고요. 뭐니 해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미리 노란톡방 안에서 소개를 시켜줬다라고 하셨죠. 이 바닥 구간에 있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 지속적으로 찾으면 좋은 결과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말씀 주셨던 노란톡방 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인데요. 이 노란톡방 안에서 방금처럼 굉장히 좋은 종목들 그리고 좋은 정보들, 뉴스들 실시간으로 장 대응해주고 계십니다. 이 QR코드 카메라 앱 키셔서 갖다 대신 다음에 노란톡방으로 쉽고 빠르게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징주 시간 조금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저희 마지막으로 또 어떤 종목 짚어주고 싶으셨을지 궁금합니다. 어딜까요? 네, 다양한 종목들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돈이 제일 많이 들어온 종목인 다시 한번 반도체 SK 하이닉스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닉스가 왜 올라가고 왜 잘 가는지는 다들 아실 만한 부분이라서 새로운 내용은 없어요.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짚어보자면 하이닉스가 이번에 지난주에 있었던 GTC, 엔비디아의 그 행사 있고 나서 그 뒤로 나서 갑작스럽게 주가가 성큼성큼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5% 올랐고 오늘도 3% 이상 상승이 나와서 현재 지금 역사적 신고가 구간을 계속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반도체 하면은 키워드가 큰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반도체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HBM이랑 CXL 두 가지 이슈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이제 HBM 쪽으로 오늘 좀 상승이 나왔다고 보여지고 지금 하이닉스에서 지금 주주총회를 이번에 하고 나서 주주총회에서 이제 주주들에게 어떤 앞으로의 계획들 이런 거 설명을 한 것들이 바로바로 좀 기사화가 되면서 시장에 좀 상승 탄력을 줬던 것 같아요. 반도체도 주도 이제 그 SK 하이닉스 주총 소식이 들리고 나서 좀 올라가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HBM 쪽 매출이 올해는 이제 2자릿수 %로 진입을 할 거다라고 이제 이번에 선언을 좀 했고, 낸드 쪽의 경우에는 오토모티브, 어떤 자동차 차량 쪽이나 또 게이밍, SSD 쪽, 이런 좀 고부가 가치 쪽으로 집중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의 첨단 패키지 공장을 짓는다는 얘기들이 지금 해외 쪽에서 들려왔었는데, 인디애나주 쪽에
짓는다는 얘기는 아직 확정은 되진 않았지만 검토 중이고 나중에 결정이 되면은 다시 한번 공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힌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이닉스가 요즘 상황이 너무 좋아요. 주변에서 우리나라 재료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반도체, AI, HBM 뭐 계속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잘 올라가고 있고 또 시장에 돈도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고 외국인들은 뭐 그냥 매일같이 삽니다. 이제 이거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더 좋은 내용, 좋은 테마 이런 게 나오지 않는 한 한동안은 저 이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언제 이 상승이 끝날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저는 실적 발표가 나오는 시점이 제일 좀 유력하다고 봐요. 그래서 실적 발표가 나오는 시점에서 실적이 전년 동기보다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아마 그때가 정점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하이닉스가 2%가량 올라갔지만 예스티의 경우는 오늘 장중에 27% 상승했던 것처럼 반도체 쪽에 있어서는 좀 중소형주 쪽으로 저는 관심을 돌리는 거를 지금은 좀 추천을 드리니까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노란 톡방을 통해서 들어오신다면은 제가 또 좋은 정보 챙겨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특징주 시간은 짧지만 SK 하이닉스 이야기는 오늘 또 들어봐야 했습니다. 최근 반도체 업황 개선돼서 이 훈풍 불고 있다는 거 굉장히 체감되시죠? 그러면서 대장주들의 주가 행보 지켜보고 계실 텐데 오늘 삼성전자는 좀 쉬어갔지만 SK 하이닉스는 2.6% 더 갔습니다. 이 주주총회 뉴스들이 주가에 또 영향을 줬다고 하시고요. 실적 발표가 나온 시점이 또 정점이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 같은 종목들 좀 더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수업 내용이 또 이 반도체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은 결과로 돌아오실 것 같네요. 자, 우리 이어지는 무료 방송 참여 방법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메뉴 상단에 이렇게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 뜹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들어오셔서 전문가님들 얼굴 밑으로 쭉쭉 내려오시면 깜빡깜빡하는 방송 보기 빨간색 버튼 보입니다. 이 버튼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참여가 바로 가능하시고요. 이 무료 방송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8시부터 진행되니까요. 방송 보시고 서둘러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렇게 노란 톡 들어올 수 있는 배너도 있는데요. 이 배너 누르시면 전문가님이 직접 함께 장 대응해주고 계시니까 이 노란 톡 배너까지 눌러서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들 사면 좋을까 고민이 되신다면 저희 상한가스쿨과 함께 해보시죠. 미줄 짝짝 대치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매주 수요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적풍 유경훈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주도주를 잘 잡는 방법들, 노하우들, 그리고 매매했던 내용들 복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우리 지난주까지 했던 상한가 공략법보다 조금 더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내용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또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찾으시는 분들께 좀 도움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좀 기술적인 내용들도 설명을 좀 할 텐데요. 이거를 차트에 어떻게 설정을 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분명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제한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이 방송이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께 바로 짧은 강의 방송을 통해서 설명드릴 거니까요. 그 부분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도주 찾는 방법에 대한 얘기 첫 번째 시간이 될 텐데요. 한번 저의 사례를 한번 통해 보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작년이네요. 작년 6월 달에 방송 출연했을 때 드렸던 종목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아마 좀 캐치를 좀 해왔어요. 그때 이제 VT라는 종목의, 현재 VT, 과거 VT GMP라는 종목을 제가 선정을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단기적인 목표도 도달을 했었고, 최종적으로 주가가 이제 200% 이상 상승을 했던 이력을 보였었는데, 그 당시 VT라는 종목이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는 인지도가 없었지만 결국에는 작년에 가장 많이 올라간 화장품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찾았는지 그 방법을 그대로 여러분께 노하우를 알려드릴 테니까 잘 시청해 보시고 한번 여러분도 같은 방법으로 종목들을 찾아보셔서 다음번 주도주를 한번 잘 잡아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 전에, 그렇게 추천하기 전에 이제 종목을 분석하면서 찾았던 내용들인데, 사실 주도주라고 하는 종목들은요, 사실 거의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 뭐 대장주, 주도주, 사실은 대부분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매수하는 타이밍이 항상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들을 제가 주도주 후보군으로 꼽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요거는 좀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지만은 좀 어떤 내용이 적혀 있냐면, 작년 상반기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었죠. 미국의 물가도 상당히 아직 가라앉기 전이었었고, 작년까지는 미국이 그래도 금리를 계속 상승하는, 올리는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되게 힘든 시점들이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기간 작년 상반기에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18%가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화장품만 늘었대요. 작년에 우리나라 수출 품목들이 다 감소했지만 화장품만 유일하게 증가를 했다라는 기사가 작년에 있었어요, 상반기 때.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제 보고, 우리나라 수출입 품목에 대한 그 지표가 한 달에 총 3번 나오거든요. 10일 단위로 나와요. 1일에서 10일까지, 10일에서 20일까지, 그렇게 마지막 말일까지 해서 총 한 달에 3번 나오는데, 저는 그거를 매번 체크해봐요. 거기서 어떤 품목이 늘었는지를 보니까 화장품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이미 작년 초반에. 그래서 작년에 화장품이 많이 수출이 됐고, 그 중에 어느 쪽으로 수출이 늘었는가, 국가들 중에서 그 중국 쪽의 수출은 줄었는데 미국이나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동남아 쪽에 많이 늘었다. 특히 뭐 일본 쪽도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찾은 종목이 바로 이 VT라는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VT 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추천했던 시점이 바로 저 시점이에요. 차트상으로 딱 이 시점이거든요. 이렇게 생긴 시점에서 추천했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그 당시에 한 10,000원짜리가 4,000원까지 빠졌으면 거의 반토막이죠. 반토막이 나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제가 제시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은 그 다음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였었는데 그 다음에 7,000원짜리가 21,000원 이상 올라가면서 결국 200% 이상 장기 이 랠리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올라갈 수 있었던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이미 일본의 매출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고, 또 중국이나 이런 리스크들이 없는 기업들, 그러니까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다 타격을 입었는데 중국 진출을 아예 안 한 기업은 뭐 손에 날 것도 없어요. 이 기업이 바로 그랬어요. 얘는 중국 쪽 리스크가 없었고 우리 일본 쪽 매출이 많았던 기업이라서 골라놨던 건데, 진입했던 타점들이 막 소문나고 나서 들어간 게 아니라 초창기에 저는 진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좋은 종목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들어가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이 뭐냐면은 요거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요게 이제 뭐냐면 투매 시점이라는 제가 표시를 해놓은 게 있어요. 제 차트 항상 보시면은 화살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나중에 시간이 될 때마다 하나씩 여러분께 공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 파란색 화살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가 항상 보니까 이렇게 막 100%, 200%, 300% 올라가는 종목들은 항상 오르기 전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고생시키고 올라가는 구간이 꼭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전 차트 보여드렸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10,000원짜리가 5,000원, 4,000원까지 빠지면서 반토막 내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전 과정에서
고생 하시다가 결국 이런 순간들이 한번 와요. 이게 뭐냐면 투매 구간은 들고 있던 분들이 다 던지는 거예요. 아, 이거 망했어. 이거 더 이상 안 갈 거야. 라고 생각해서 던지는 구간들인데 우리가 이 자리를 차트에 표시만 해놓을 수 있으면은 남들이 팔 때 나는 버틸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던졌는데 주가가 안 빠진다? 그 여기가 바닥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투매 시점을 표시하는 지표를 꼭 설정을 해놓고 여기서 개인들이 빠져나가거나 어떤 조급한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거는 별로 동요하지 않고 만약에 진짜 큰 손들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여기 머물지 않고 주르륵 내려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큰 손들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 잔챙이들만 빠져나갔다? 그러면 더 이상 주가 빠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저는 되게 중요하게 봐요. 제 차트에는 이게 설정이 돼 있는데 오늘 제가 이 방송 시간에서는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차트 설정하는 방법은 위쪽에 떠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이 있으시고요. 이쪽을 통해서 오늘 8시 공개 방송을 할 텐데 거기에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지표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요거 궁금하신 분들은 이따가 공개 방송 꼭 참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바로 이제 주도주가 어떻게 탄생을 하고 어떻게 시작하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아까 좀 전에 제가 말로 이렇게 종목 보여드린 설명을 좀 드렸지만 정리하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주도주가 시작하기 전에는 꼭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냥 바닥에서도 좋아 보이고 중간에서도 좋아 보이고 고점에서도 좋아 보이는 종목은 주도주가 아니고요. 그런 종목이 거의 없어요, 또. 보통 우리가 바닥에 있을 때는 되게 하찮게 보고 올라갈 때는 무서워서 못 사고 저 꼭대기까지 가면은 굉장히 위험한 자리인데도 나도 모르게 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도 종목들을 우리가 살 때는 항상 이런 조건들을 좀 생각해 보고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주도주의 조건은 첫 번째로는 개인 투자자들의 손절, 트라우마를 유발시킨 종목을 저는 주도주 탄생 요건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처럼 반토막 난 종목들 또는 3분의 1 토막이 났다, 4분의 1 토막이 났다 이런 종목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통 학을 떼고 떠나시거든요. 내가 이거 2년 들고 있었는데 반토막이다. 내 건 안 가는데 옆에 있는 종목 잡고 가니까 그 마지막에 던지거든요. 아까 지표상에 표시가 됐었죠. 투매 시점. 그렇게 개인들이 던지고 나는 종목들이 나중에 주도주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가 바닥인가요? 몰라요. 바닥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질문을 많이 받아요. 땡땡땡 종목이 여기가 바닥일까요? 저는 항상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바닥은 지나봐야 아는 거예요. 이 자리가 바닥인 걸 알아도, 당장 올라가지 않는 바닥도 있고,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바닥도 있고요. 당장 바로 올라가는 바닥도 있고, 다양한 바닥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바닥은 지나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 구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닥 구간이 끝나고 나면은 꼭 거래 실린 반등이 한 번은 좀 나와줘야 되고요. 보통 그런 것들을 저는 뭐 돈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는데 앞으로 보여드리는 종목 사례들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 주도 종목들은 어떻게 찾는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아까 전에 봤던 그 파란색 화살표로 찍혀 있었던 지표에 대한 건데 요거는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RSI 지표라는 것이고 이 RSI 지표는 우리가 주식 공부하실 때 뭐 주식 책이나 이런 거 보면은 꼭 나와 있어요. 그만큼 이게 좀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나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처음 보신 분들이라면은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어떤 조건을 많이 타지 않고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지표고요. 그래서 RSI 지표는 뭐 약자로는 상대 강도 지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어느 시점에서 많이 사용을 하냐면은 투매 시점. 누가 많이 팔았는지를 체크하는 시점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바닥을 탈피하는 구간을 확인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수치값은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RSI가 50이라는 수치를 밑으로 깨고 내려가면은 평소 대비 매도가 많기 때문에 투매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에 보통 바로 표시가 되면은 또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NKM이라는 종목인데요. NKM이 누가 뭐래도 작년 겨울부터 2차전지 주도주였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토마토 증권통 방송을 나오고 있었으면은 이 방송에서 얘기했겠지만 아쉽게도 그 이전에 제 개인 채널에서 설명을 드렸던 건데 작년 12월 19일이었어요. 그때 이제 엔캠이라는 종목을 제가 이제 분석을 하면서 그 당시가 12월 19일이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무려 300% 이상, 377%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럼 엔캠이라는 종목이 주도주라는 거를 어떻게 제가 찾았으며 어떻게 많이 올라가는 거를 이렇게 공략을 했는지에 대해서 더 깊이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증권사 리포트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제가 증권사 리포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증권사 있고 이 숫자는 목표가거든요. 보통 목표가는 그렇게 의미를 두지 마시고 내용을 잘 보시되 제가 엔캠을 주도주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뭐라고 적혀 있죠? 국내 1위 그리고 글로벌 4위의 전액 전문 기업이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등이에요. 뭐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독보적인 1등이고 전 세계로 따져도 4등이에요. 이런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근데 주가가 바닥에 있더라고요. 완전 바닥에. 2차 전지 관련주 하면은 작년에 뭐 에코프로부터 해가지고 랠리가 있었잖아요. LNF도 있었고 다 많이 올라가지고 2차 전지는 그게 다 단 줄 알았는데 이렇게 대단한 기업이 우리나라에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바닥에 있는데 1등 기업이다? 이런 거는 저는 항상 체크를 해놔요. 모니터링 해놓고 있다가 저만의 기준에 딱 도달했을 때 제가 사든 저도 수익을 내야 되니까 또는 여러분께 추천을 드려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라도 돈을 버시라고 그렇게 공개를 하나둘씩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미 저는 12월 달에 말씀을 드렸지만 7월 달부터 이미 이런 분석들이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잘 쟁여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증권사 목표가는 7만 원이라고 했지만 얼마까지 갔죠? 35만 원 갔어요. 다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종목도 보시면은 제가 이제 여기서 드린 거지만 이미 그 이전에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가 찍히는 투매 시점들이 있었고 여기서 다 판 거예요. 누가? 오랫동안 들고 왔던 사람들이 다 던졌어요. 던지고 바닥이 조금 더 만들어졌다가 바닥이 끝나는 거 보고 저는 이때다 싶어서 드렸던 건데 보통 이렇게 투매가 나왔던 시점을 거기다 선을 하나 쭉 그려가지고 그 자리를 돌파하는 시점을 저는 바닥이 끝난 시점이라고 보고 그 이후로부터 추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바닥주는 저는 보통 이렇게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더 많이 빠진 구간이 있는데 이거는 바닥이 길어질지 짧을지 알 수 없는 거라서 이런 구간은 저는 그냥 패스. 그리고 바닥을 이제 넘어서 올라서는 순간을 많이 추천 시점으로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많이 올라가지고 많은 분들이 수익을 냈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노란톡방을 통해서도 아침에 이제 종종 드리고 있고 뭐 단기주 얘기를 제가 지난주까지는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단기주 얘기는 뭐 충분히 다 했으니까 이제는 좀 바닥에서 모아가는 전략들 또 수익을 크게 가져가는 전략들도 좀 여러분들께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위쪽에 올려 보시면 QR코드랑 다 있죠. 저거 핸드폰 찍고 들어오시면은 노란톡방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매일 아침 제가 무료로 드리는 시황과 종목들, 전략들 그리고 이런 장기주들까지 함께 만나볼 수 있으니까 무료로 드리는 정보들 매일 아침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요게 이제 좀 전에 설명드렸던 거예요. 투매가 나온 봉의 고가를 돌파한다. 그러면 추세가 상승 전환이 된다. 그래서 저는 저런 자리를 차트상에 설정을 해놓고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 설정하는 방법은 제가 이따 8시 공개 방송 하거든요. 바로 끝나고 하는데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YIK라는 건데 저는 반도체 주도주라고 생각해서 드렸었어요. 근데 뭐 더 올라간 종목이 많아서 뭐 주도주라는 표현은 조금 그랬지만 어쨌든 제가 드렸을 때는 이 종목도 자신 있게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작년 12월 26일 날에 개인 채널을 통해서 제시드렸던 종목인데 추천드리고 나서 85% 정도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요 종목을 제가 드리기 전, 12월 달 종목이니까 그 이전에 제가 쟁여놨던 거예요. 이미 이전에 요 기사는 요거는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있는 거를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이미 올라와 있었어요.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5월 12일 날에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CXL 개발 소식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업계 최초 CXL 2.0 D램이 개발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연내에 양산을 할 것이다. 그리고 차세대 메모리 상용화를 앞당겼다. 그리고 CXL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들이 나왔어요. 근데 CXL 테마가 시장에서 열기를 띠기 시작한 거는 이게 나오고 나서 한참 뒤였어요. 저 때는 그렇게 잘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5월 달부터 이미 정보는 나와 있었고, 그렇다면 저는 삼성전자가 CXL이라는 걸 최초로 개발했어요. 제가 아까 전에 1등 기업 체크해놨다 그랬잖아요. 이런 거, 업계 최초나 1등 기업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좀 적어두시면 좋아요. 뭐 이미 주가가 막 너무 많이 올라서 살 수 없을 정도로 올랐다 그러면은 뭐 지나가도 좋지만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들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기회가 또 오니까. 그래서 업계 최초로 삼성전자가 했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좋겠지만 이거 되게 무거운 주식이니까 관련주가 없을까 하다가 찾은 게 아까 말씀드린 YIK라는 종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전에 제가 그 했던 방송을 혹시 뭐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그때 뭐 엑시콘이나 네오셈 같은 종목이 많이 올라가지고 약간 후발로 좀 드렸던 종목이기는 합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제 요 시점이었었는데 CXL 반도체 관련주로 들여서 올랐죠. 그래서 85%까지 상승이 좀 나왔었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추천 시점을 잘 보시면은 이전에 투매 시점이 한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다 던지는 구간입니다. 이 파란색 화살표가 나왔다는 거는 평소보다 매도가 많았다는 거예요. 항상 이 주식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 이렇게 싸워요. 그러면 매수자가 많으면은 결국 양봉으로 끝나고 파란색으로 이렇게 음봉으로 끝나는 날은 매도자가 많았기 때문에 주가가 밀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가 찍혀 있을 정도로 이런 날은 보통 이제 투매, 던지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쭉 빠졌다가 바닥을 지나고 이 시점, 이 투매가 나왔던 시점에다 선을 그려가지고 그 자리를 돌파하는 거 보고 나서 저는 추천을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보통 주도주가 많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는 좋은 종목이라는 걸 알고 캐치하고 있었다가 좋은 타점을 통해서 들었다. 그러니까 결국에 많이 갔다더라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추천한 종목이 아니면 따로 뭐 이런 강의에서 언급을 드리지 않습니다. 다른 종목도 한번 볼까요? 요것도 이제 개인 채널 종목들인데 요거는 올해 2월 달에 JNTC라는 종목을 한번 드렸었어요. 요게 이제 왜 했었는지 여기 설명은 좀 나오고 있죠. 보면은 애플이 최근에 매출이 감소가 돼가지고 중국 스마트폰 관련주가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찾아낸 종목이 바로 JNTC라는 종목이었고요. 단기적으로 25% 정도 상승이 나왔었어요. 여기서는 이제 스마트폰 커버 유리, 또 차량용 디스플레이 이런 거 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요거는 제가 그 당시에 봤던 뉴스예요. 이 종목 찾기 전에 기사를 보니까 애플이 작년 4분기 중국 매출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애국 소비에 혼쭐이 났다. 그럼 중국의 그 스마트폰을 많이 샀다는 거잖아요, 중국인들이. 애플 아이폰의 중국 판매는 24%가 급락한 반면 화웨이의 경우는 64%가 늘어났대요. 그리고 중국 소비자가 미국 기술을 외면했다라고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걸 보고서 그러면 관련주를 찾아봐야겠다 싶어가지고 나온 게 이 JNTC라는 회사고, JNTC는 화웨이 납품하는 회사예요. 이거는 뭐 검색하면 더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혜주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저는 적어두고 있었던 거고요. 추천 시점은 차트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이 주봉 차트인데요. 여기서 드렸어요. 더 싼 구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차트를 딱 설정을 해놓고 일단 투매 시점을 한번 체크합니다. 그러면 이 고점에서 잡은 사람들은 여기서 팔아요. 손실이 너무 큰데 이거 큰일 났다 하고서 던지는 구간이 여기였고요. 그 자리를 저는 넘어가는 걸 보고 나서 딱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쭉 올라서 25% 정도 상승이 나와 주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가 잘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정말 1등 기업이나 뭐 세계 최초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그냥 막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이런 순간을 노려서 들어가면은 승률이 아주 높아지겠죠. 다른 종목도 한번 볼까요?
요거는 우리 방송에서 한번 나와서 했던 겁니다. 우리 지난 언제입니까? 2월 21일 날 제 화면을 그대로 캡처해서 이제 갔다 왔던 건데, 실리콘2라는 종목이고, 얼마 전에 이제 매도 의견을 좀 드리기도 했었죠. 우리 노란톡방 계신 분들은 다 정리를 하셨을 거예요. 요거는 제가 이제 화장품 주도주라고 이제 드렸던 건데, 올해는 화장품주가 그렇게 올라가는 게 많이 없었어요. 작년에 VT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없을까, 또 뭐 없을까 찾아보다가 찾은 게 이제 실리콘2라는 이제 종목이었었고, 이 회사 역시도 중국 리스크가 없었고, 이제 대세가 미국이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우리 그 화장품 많이 팔린대요. 그래가지고 드렸던 게 요 실리콘2라는 종목이었었어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추천은 올해 2월 달에 제가 추천을 했는 종목인데, 이전에, 이거는 작년 기사예요. 이미 작년에 어떤 기사가 나왔었냐면은, 실리콘2가 화장품 업계에, 쿠팡이 될 거다라고 이제 이미 선언을 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냥 브랜드로서 돌파를 하기보다는 플랫폼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객사가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VT, 클리오 이런 다양한 회사들을 고객사로 해가지고 요 실리콘2라는 회사가 미국이나 또 다른 해외 쪽으로 유통망을 열어주는 거예요. 플랫폼사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단일 브랜드의 입장에서는 해외 시장 공략하기가 어렵지만 이런 영업을 대신 해주는 회사로서 지금 실적을 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공을 들이는 분야는 해외 시장 개척이고, 이미 미국의 물류 거점을 두 곳에 캘리포니아, 뉴저지 쪽에 확보를 하고 있고, 또 유럽 쪽에 총 6곳에도 저런 이제 물류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도라든지, 인도 인구 엄청 많죠? 인도가 굉장히 떠오르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인도에도 해외 거점을 늘릴 생각이다라고 이미 발표를 작년에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이미 그때도 주가가 좀 가고 있었는데, 그냥 들어가면 또 이게 물릴 수 있으니까 기다렸던 거죠. 2월 달까지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라오는 거 보고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추천 드렸었는데, 제 생각보다는 조금 안 좋게 가긴 했어요. 차트를 좀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면, 투매 시점이 요때입니다. 지금 날짜가 좀 잘려가지고 안 나오는데요. 대략 요때가 언제냐면, 작년 한 겨울 올 초 정도 될 거예요. 그때 이제 투매감은 있었는데, 주가가 쭉 내려가다가 이쯤 되면 손절 물량이 나와요. 여기 샀던 사람들은 못 버티거든요. 그래서 손절 물량 나오고 그 자리를 다시 한번 돌파하는 순간이 매수 타점이거든요. 여기 샀으면 되게 좋았겠죠. 여기가 대략 가격으로는 한 뭐 7,000원, 8,000원 사이니까 여기가 사실은 매수하기 제일 좋은 자리예요. 아쉽게 제가 이제 그때는 이 방송 토마토 증권 통해 나오기 전이어가지고 아쉽게도 여기서 드리지는 못했고 기다리고 하다가 요쯤에서 제가 이제 10,000원 이하에서 한번 사보세요라고 드렸던 게 요 종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 19,000원대까지 한번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못해도 뭐 10% 이상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구간인데, 사실 이 지표를 알았다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종목이에요.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었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따가 공개 방송 찾아오시는 분들께 8시 방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종목 하나 더 볼게요. 요거는 3월 8일에 여러분께 드렸던 노란톡방에 오셨던 분들은 매일 아침 이런 시황들과 관심주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톡에 들어오시면은 아침에 제가 개장 전에 시황 한번 쭉 정리해드리고 오늘 관심주는 뭐뭐입니다 이렇게 올려드려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매매하실 분들은 한번 해보시고, 저도 이제 중간중간 체크하면서 소식들이 뭐가 있나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데, 무료로 다 제공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한 없이 무료로 드리는 거라서 오늘도 오시는 분들은 내일 아침부터 함께 보실 수 있고요. 참여하시는 방법은 위쪽에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는 게 제일 쉬우니까 위에 보시고, 화면 위에 보시고 그쪽으로 핸드폰 찍고 들어오셔서 계시면은 내일 아침에 개장 전에 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면은 날짜가 작년으로 돼 있네요. 이거 올해입니다. 24년도예요. 잘못 나왔는데 이때 이제 예스티랑 한농화성이랑 피렌즈 드렸는데 다 되게 많이 올랐어요. 다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한농화성을 제가 찾게 된 계기, 한농화성을 여기다 이제 끼겨 넣게 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저는 전고체 배터리 쪽에 좀 주도주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추천하고 23%가 올랐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찾아놓게 된 계기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거는 무려 되게 옛날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뭐라고 나왔냐면은 2021년도 9월 국책과제 리튬 금속 고분자 전지용 전고상 고분자 전해질 소재 합성 기술과 상용화 기술 개발의 주관 기업이다.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이 전고체에 관련된 그런 전해질을 개발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한국화학연구원과 LG화학이 참여기관으로 연구를 함께 수행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내용들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언제 거냐면 2021년도부터 이미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서도 이 한농화성은 계속 전고체 관련주, 배터리 관련주로 자주 이게 엮이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적어놓고 있었죠. 그러다가 오늘 배터리가 좀 느낌이 괜찮은데 그래가지고 아까 저거 봤던 필에너지라는 종목이랑 같이 이제 그날 아침 3월 8일 날에 여러분께 제시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추천 시점은 좀 올라가고 나서 요쯤에서 드려가지고 바로 한 20% 이상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만약에 제가 사용하는 이런 지표들을 활용을 했다면 더 좋은 자리에 살 수도 있었어요. 그랬으면은 수익률이 뭐 한 100%까지도 갔었겠죠? 여기가 언제냐면은 1월 말 2월 초예요. 주가가 잘 가다가 투매가 나옵니다. 이 파란색 화살표는 투매 시점이에요. 여기서는 누군가 던지는 겁니다. 보통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다리다가 너무 힘들어서 파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보통 이런 꼭지에서 잡았다가 떨어지고 나니까 아이고 망했네. 그리고 나서 여기가 진짜 만약에 이게 진짜 큰 손들이 던지는 거라면 주가가 떨어져야 돼요. 그렇지만 버틴다? 그럼 여기가 바닥인 거죠. 그래서 이 자리를 돌파하는 순간이 좋은 자리라서 여기가 좋은 맥점이지만 저는 요점에서 드렸겠어요. 여기서 샀으면 좀 장기 투자가 됐겠지만 여기는 단타가 됐었죠. 그래서 성공적으로 매매한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너무 많은데 뭐 하나만 더 보죠. 네. 요것도 솔로스 첨단 소재라는 종목인데 요거 오늘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내용이 없었다가 오늘 급등을 했길래 급하게 좀 끼워 넣었습니다. 배터리 쪽 관련된 종목이 되겠고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중국 CATL 관련해서 찾다가 드렸던 건데 투매 시점이 있었고 추천 시점은 여기였어요. 여기. 여기 왜 샀는지 보이죠? 던지고 안 빠지네. 거기 돌파하는 거 보고서 그러면 요쯤이 이제 매수 구간인데 여기서 이제 영상에서 이제 올렸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횡보하다가 오늘 이제 터진 거죠. 그래서 좋은 자리 잡아놓으면은 저렇게 장기 투자 주도주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주도주들이 탄생하는 시점들을 보면은 이런 과정들을 거쳐요. 개인들이 일단 한번 손절하는 그런 아픔을 겪고 그러면 여러분들 손절한 종목 잘 안 들어가시죠? 마이너스 50% 손절했는데 들어가시겠어요? 딴 거 하지.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서 주도주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는 바닥은 지나봐야 하는 거예요. 저는 최저 바닥을 잘 못 잡아요. 그리고 최저 바닥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최저 바닥을 지나고 나서 올라갈 때 보통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닥에서 잡고 싶어요. 근데 바닥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루에 한 주씩 산다 그러면 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닥을 다 지나고 나서 올라갈 때 보통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거래 실림 반등이 꼭 필요하다는 거 다음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제 RSI 지표에 대해서 이따가 요거는 8시 방송에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따 제가 공개 방송 설명 드리는 게 더 자세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인데요. 이따 차트적으로 보면은 여기 보시면 얼마 전에 투매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그대로 돌파하고 시세가 한번 나왔다가 눌리고 다시 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일단 요 구간들은 한번 지나간 종목이라는 거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차트적인 그런 흐름으로는 아주 괜찮은 그런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미리 예고를 좀 드렸죠. 오늘 제가 반도체 하겠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제가 준비한 반도체는 무엇일까 한번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주도주 후보 종목들이 대부분 다 두 자릿수 이상, 많게는 세 자릿수 이상 올라갔어요. 이번에도 저는 두 자릿수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요거는 관련 기사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AI 열풍에 올라탄 땡땡땡 이 종목이 전년 대비 공급량이 50% 이상 늘었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내용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AI 반도체 관련주구나 라는 거는 일단 체크를 할 수 있었고, 그 AI 관련주가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 다음 내용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요거는 회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져왔습니다.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이 분야에서 이미 2019년도부터 세계 1등 기업이래요. 1등 기업이다. 그리고 현재도 1등이에요. 이런 기업이 우리나라에 존재를 하고 있었고요. 물론 바닥은 아니지만 아까 굉장히 좋은 타점이라는 거는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앞서 제가 드렸던 수익들을 다시 한번 드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돼서 가져왔고요. 마지막 재무 상태 한번 보시면은 작년에 좀 쪼그라들었던 실적이 올해 굉장히 드라마틱한 실적 성장세, 내년에는 더 큰 실적 성장세가 예상이 되는데 내년 실적이 대략 전년 대비해서 1000% 정도 좋아질 걸로 생각이 되는 기업이라서 이 종목 오늘 제가 8시 공개방송 오시는 분들께 보여드리고 전략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매매 지표에 대해서 투매를 체크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해서도 같이 강의 드릴 거니까 8시 방송 늦지 마시고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27일 수요일 주도주 1타 강사 적풍 유경훈 전문가님의 수업 듣고 오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자, 이제 오늘 조금 쉬어가고 이제 저희가 PC 물가지표 앞두고 조금 시장이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 내일장은 조금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오늘도 좀 그랬지만은 이제 미국장은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미국이 이제 곧 금요일 날부터 이제 부활절 휴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은 이제 다음 주까지 쉬는 나라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휴일을 앞두고 있는 상태여서 거래들이 외국인 기준으로는 많이 활발할 것 같지는 않아요. 대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개별 이슈들, 반도체가 좀 특별하게 좀 요즘 잘 가고 있으니까 이런 업종들에 집중하는 게 어떨까 싶고, 내일장에 좀 좋을 만한 내용들은 내일 아침 우리 노란톡방을 통해서 또 전달 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오늘 많이 들어오셨죠? 거기서 이제 계시면 전략 드리도록 하겠고, 잠시 8시 공개 방송에서는 아까 설명드렸던 종목들이랑 또 매매 지표들 강의 있으니까 요거 길지 않을 거예요. 오늘 거 요거 알고 가시면은 매매하실 때 도움 많이 되실 거고, 요거는 공개 방송에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의 공개 방송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자,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맨 위에 홈페이지 들어올 수 있게 링크가 바로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보이시죠? 들어오셔서 전문가님들 얼굴 밑으로 쭉쭉 스크롤 내려오시다 보면은 깜빡깜빡하는 빨간색 방송 보기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이 방송은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진행되니까요. 방송 보시고 서둘러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렇게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 배너도 있습니다. 이 배너 누르시면 또 실시간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장 대응할 수 있는 노란톡으로 연결되니까 눌러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또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